이거는 배추입니다. 엥? 웬 갑자기 배추? 라고 생각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 달이면은 김장철이잖아요. 근데 김장철까지 기다리기 도저히 힘든 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건 바로 김치가 아니라 보쌈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굴이 땡기기 시작하길래 불을 검색해봤더니 뭐야 11,900원밖에 안 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저는 몰랐죠. 제 병원비가 이번 주와 저번 주 총합 13만원이 쳐 나올 줄은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거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남는 돈으로 고기와 배추를 사가지고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슬픈 사연은 이렇게 제쳐두고 바로 요리 과정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시작 화면에서 보셨던 배추입니다. 보쌈을 싸먹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절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고 왔고요. 우선은 이 녀석을 반갈죽 시켜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물을 반절 정도 채우니 크고 아름다운 그릇을 들고 와서 거기에 소금을 넣어줍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시고 바닥에 소금이 조금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배추를 넣어주시고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벌려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감이 조금 야하군요. 아무튼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고 나서 그릇에 있던 물을 버려주었고요. 미리 다른 데다 담아주었던 배추를 다시 들고 와서 물이 있던 그 그릇에 다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흘러나왔던 물을 다시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이 녀석은 이제 혼자 절여지도록 다른 데다가 방치해두시면 되고요. 다음 녀석을 들고 와봅시다. 보쌈을 먹을 때 항상 들어가는 게 있죠. 바로 무인데 이 무를 채를 쳐줘야 되는데 채치기 솔직히 귀찮잖아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무도 어지간히 크고 단단해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답게 도구를 준비해왔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이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을 여기에다가 갈아주시면 되는데 무가 너무 커가지고 힘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토막 내줬습니다. 토막 살무의 형장.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을 갈아주었는데 보십시오. 저 현란한 손놀림을. 딸다리를 얼마나 쳐가 아니라 사실 김장 때마다 혼자 가는 무가 20개 이상은 돼가지고 숙련돼서 그런 겁니다. 의사가 운동하지 말랬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오늘도 죽어가는 저의 콩팥이었고요. 아무튼 무 조각 2개만 남기고 다 갈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념은 저의 김장 12년 경력을 기억하며 들어가야 되는 재료들을 기억나는 대로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풀을 먼저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녀석을 만들고 나서 식히는 과정도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풀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밀가루에 물 부어가지고 가열해주고라서 익혀주면 끝인 녀석이기 때문에 화면에 한 5초 정도 잡힐까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늘려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머니께서는 풀이 투명해질 때까지 하시라 그랬었는데 아무리 가열을 해봐도 투명해지는 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제 나름의 설명을 하자면 계속 저어주다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지 한 2분쯤 뒤에 불 꺼주시고 30초 동안 더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은 방치해주고 그리고 나서 풀이 식는 동안 재료들을 넣어주기 시작하면 되는데 멸치젓을 적당히 넣어주고 나서 생강과 마늘을 갈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갈기 귀찮아서 가루로 대체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이 딱히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양파가루가 없어가지고 양파를 갈아줘야 됐었기 때문에 설거지거리는 어차피 그대로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믹서기에 양파를 갈아주고 나서 다른 재료들 위에 다시 부어주고 고향집에 하나씩은 있을 법한 배즙을 반 정도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마셔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주면서 맛을 봤었는데 짠맛이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넣어주고 나서 다시 맛을 봤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새우젓을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우젓도 넣어주고 계속해서 매운맛이 부족하면 고춧가루 더 넣어주고 짠맛이 부족하면 소금을 더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김치속을 만들어 주었고요. 어차피 어머니 오시기 전까지 기다려야 돼서 이 녀석은 냉장고에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수육을 삶아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일단 창고에서 냄비를 꺼내왔고요. 창고에서 꺼내온 녀석이라 먼지가 조금 있네요. 헹구고 나서 뜨거운 물을 받아준 상태로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까 쓰고 남은 양파 반기와 이틀 전에 쓰고 남은 양파 4분의 1개를 넣어줬고요. 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된장도 한 조금 넣어주시고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서야 이제 불을 켜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왔습니다. 이 부위는 돼지 사태라는 부위인데 그 수육 같은 거 해먹을 때 되게 저렴하면서 쫄깃하고 맛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정육점에서 같이 쌓아준 월계수잎도 같이 들어있고요. 역시 집 앞 5분 거리에 있는 정육점이 고기 품질도 좋고 이런 서비스도 잘 줘가지고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돼지고기와 월계수잎을 냄비에 투여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후추 조금 갈아주고 커피가루도 넣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아주고 화면만 세팅해주고 메이플을 하러 가려 했었는데 OTP 인증 때문에 녹화를 잠시 껐다가 다시 세팅해줬고요. 고기가 다 익었을 때쯤에 불을 끄고 놔뒀습니다. 어차피 배추가 절여질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도 하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까지도 시간이 남아있고 굴도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저는 마저 메이플이나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예, 메이플을 하던 사이에 굴이 도착해서 바로 굴을 헹그러 왔습니다. 우선 포장 상태는 스티로폼 박스에 찬물을 채우고 봉지 안에 얼음을 채우고 마지막에 봉지에 굴을 넣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항상 아이스팩에 담아서 주는 데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처리하기도 쉽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녀석들을 바로 채로 옮겨가지고 헹궈주기 시작했습니다. 굴에 있는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주기 위해서인데 굴에 액기스를 버린다고 하신다면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솔직히 그냥 먹을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 녀석들을 헹궈주고 나서 얼음을 조금 부어주고 다시 메이플을 하러 갔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예,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플레이팅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절여진 배추를 물에 한번 헹궈주는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소금으로 절이는 거라고 그냥 먹으면 짜기도 하고 절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분의 이물질들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헹궈주는 과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의 꼬다리를 제거해주고 나서 접시에 올리면은 배추 준비 끝이고요. 다음으로 굴은 그냥 바로 접시에 옮겨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해놨던 양념들도 접시에 따로 덜어가지고 옮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고기까지 썰어서 접시에 옮겨주면은 이렇게 맛있는 보쌈을 먹을 준비가 끝나는데 솔직히 그냥 사드세요. 손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